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존감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졌다. 특히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자신의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정 같은 걸 잘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내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타인의 조언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그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의존을 하게 됩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이거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내가 이거 사도 될까? 어떤 게 더 나아 보여?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효능감 떨어지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결정 능력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비근한 예로는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게 좋을까요? 민간 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게 좋을까요? 가족 간의 트러블을 자꾸 겪고 있고 배우자하고 사이가 자꾸 안 좋은데 제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사는 게 좋을까요?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그때 한때는 저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답을 드리던 경우도 있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감의 이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의존을 하세요. 또 친구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 자기 조절감에 한이 맺히다 보니까 자기 인생만큼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식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본능의 문제고 감정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눌렸던 자기 조절감이 폭발하면서 한쪽으로 자기만의 고집을 부리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은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한이 올라왔구나. 조절감이 역류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안정감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되게 불안하시거든요. 내가 안전하지 않다. 특히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자꾸 또 의심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세상과 뒤섞이게 되면, 세상과 교류하게 되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회피하시거나 의심이 많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인 인간관계는 하세요. 하지만 상호작용을 오갈 수 있는 깊은 대화 같은 것은 피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특히 1대1 대화 같은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점점 투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저렇게 냉담한 표현을, 냉담한 반응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하신다면은 그 이면에는 자존감 저하 중에 자기 안정감이 결핍이 돼서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정감 있는 표현, 친절한 표현과는 멀어지시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채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사랑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능력이나 매력을 평가절상을 하겠습니까? 평가절하를 하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매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한다면, 나보고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매력을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사실 매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당신같이 괜찮은 사람이 나랑 가깝게 지내면은, 나랑 친근하게 지내면서 나의 본질을 알게 되면 분명히 실망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해오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오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고백하니까 싫어서 싫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마음이 불편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는데 자꾸 사랑이 어긋나고 있다거나, 안 좋은 경우에는 좋아하지 않고 본인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나랑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연애나 가까운 친교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나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 자존감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트러블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처우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도 통과를 했고 승진 시험도 통과를 해서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은 이 직장에 어울리는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친구는 참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 직장을 다니는구나, 저 선배는 영업 능력이 참 좋아서, 사람 대하는 기술이 참 좋아서 이 회사를 다니는구나,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실수로 이 회사를 다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축되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자기 안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평상시에는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지내지만 상대방도 항상 우리에게 친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더라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우리한테 좀 불친절한 언행을 할 수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상태의 사람들이면 요즘 좀 힘든가 보다,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자존감이 낮고 내가 항상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 안정감의 이슈가 있으셨던 분들은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불친절한 행동을 하면 생각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벌어질 만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파국화 반응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너무 예민한 것 같다라든지 너무 감정적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면, 정말 예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크게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사람의 인생을 드라마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내가 가진 의사결정 능력이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체성을 안고 간다는 거죠. 물론 타인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타인의 조언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견은 그냥 좋은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결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남들이 제시하는 결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본다라고 하는 자세로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자존감 낮은 분들의 특징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좋은 사람한테 대시를 받아도 불편하고 또 승진을 해도 불편한 것이 아니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최대한 기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전적으로 축하를 못 해주겠어요. 저 참 성격이 꼬였나 봐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내가 같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그 사람 먼저 합격을 했어. 그러면 심경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전적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은 일이 겪었을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자존감이 낮을 때는 오히려 질투나 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좋은 일은 부러워하는 정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자존감도 지켜주려고 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을 때 남의 자존감이라도 조금 깎아내리면 본인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약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타인의 자존감도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죠. 왜? 나는 자존감이 많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도 이제 챙겨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만약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내 스스로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내 주체성은 내가 지켜야겠다. 내 결정은 내가 해야겠다. 주체성을 지키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축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기뻐하려고 노력하기. 그리고 타인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부러워하려고 노력하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타인의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줬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줬다라는 사실은 나의 능력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줬어. 나는 참 효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쉬워진다는 거죠.